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피고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재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요. 재판부가 가집행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연말의 밤,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직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손해배상 판결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거라고 하죠. 이와 별개로 국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3차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되고 있고요. 손해배상액을 20만 원으로 하는 소송도 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금액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사과하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31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여수에서 폭염 탓에 수온이 크게 올라가자 어민들이 양식하던 물고기를 바다로 긴급 방류했습니다. 양식 어류의 떼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3일부터 최근까지 화정면과 돌산읍 해역에서 조피볼락, 우럭이라는데요. 우럭 42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예. 어제도 화정면 해역에 16만 마리를 추가 방류를 했고요. 돌산읍 해역에 48만 마리도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전남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방류 규모가 150여만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양식장 물고기 긴급 방류는 전남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을 해서 지난 23일 여수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건데요. 예. 이는 물고기들이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풀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피볼락 양식장이 주로 여수 지역에 좀 몰려 있는데 이 어종이 특히 고수온에 취약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으로 꼽힙니다. 수온 15도에서 18도 사이에서는 잘 자라지만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극히 저하되면서 또 상당히 생존이 좀 어려워지는 거고 예. 25도 이상이면 생리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방류를 한 양식장에는 5천만 원 이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양식장 어류를 미리 풀어줘서 불볕더위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고수온이 계속될 경우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다행히 현재까지 물고기 집단 폐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언제라도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고수온에 강한 참돔이나 감성돔, 농어 등도 수온이 30도 이상 치솟으면 폐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연일 요즘 폭염인데 전남 바다의 수온은 27도에서 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온 경보가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이 될 때 고수온 경보가 나는데 이미 이를 한참 넘어선 거죠. 예. 예년 기준으로 바다 수온이 8월 말과 9월 초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기후변화와 극한 더위로 폭염도 앞당겨지면서 당장 8월부터 폐사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현재 행정당국은 긴급방류, 또 먹이 줄이기 당부, 액화산소 공급, 또 차광막 설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양식 어가의 대응에 따라 피해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도심 곳곳에서 들깨떼가 출몰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과 남산공원 일대에서 들깨 6, 7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다. 그런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다행히 사람을 물거나 해를 끼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개물림 사고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고 있는데 혹시나 얘들이 덤벼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예 멀리 떨어져 걷는다면서 불안해하고 있고요. 예. 또 들깨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면서 운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어디서 온 들깨들일까요? 관계기관의 대책은 좀 있나요? 네, 이 들깨들은 옛날부터 계속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던 들깨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마취총 또는 포획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유기견을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야생성과 경계심이 강한 탓에 접근을 하거나 포획하기가 어려워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곳곳에 포획틀을 설치를 하더라도 먹이만 빼먹고 달아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여수에서는 287마리의 개를 포획을 했고 이 가운데 입양과 분양 과정을 거쳐 현재 187마리를 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는 주민 안전이 위협을 받는 만큼 하루빨리 개들을 포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올해 이제 7월이 끝났는데 올해만 287마리의 개가 여수에서 포획됐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더 놀랍네요. 근데 이게 결국 시민들이 직접 키우다가 그냥 버린 개들일 가능성도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 고교 도서관뿐 아니라 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과 전남 도립도서관에서도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리박스쿨 교재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초중고 10개 학교에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도서를 총 18권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책은 최근 극우 성향 역사관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에서 늘봄 강사, 교육교재로 사용이 된 바가 있는데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적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예. 이 해당 도서를 비치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인데 이 가운데 4개 학교에서는 대출 이력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이 책을 7권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학교 도서관 외에도 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육문화회관 또 목포, 광양, 담양 등 7개 공공도서관이 해당 도서를 소장 중이고 이들 기관에서도 대출 이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더욱이 여순 사건 직접 피해 지역인 전남 동부권에서 이런 책이 버젓이 비치가 돼가지고 대출이 되고 있다. 이건 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지적인데요. 예. 이명석 의원은 모든 교육청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 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폐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단 특집 잘 준비 중이신가요? 네, 11월 방송 예정인 산단 특집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유화학 관련한 해외 선진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네, 여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석유화학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찾고
아주 바쁘게 이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단 특집 만드시려도 데일리 취재하시면서 리포트 제작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산단 현장을 뭐 뉴스로도 다루고 특집 다큐로도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현장을 아주 자주 나가시다 보니까 현장 상황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좀 체감할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떻습니까? 네, 이 특집을 기획할 때는 이 전남의 기둥인 여수 산단이 많이 힘들다라는 분위기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네. 그런데 작년 말에 산업부 정책도 발표가 됐었고 올해 초에도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보이지 않던 희망이 살짝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정부 정책과 달리 기업들의 상황이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는 걸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자들 역시 이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정책 속도는 그에 비해서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갈 때마다 기업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체감되시면 심적으로도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자 먼저 오늘 저녁에 리포트가 나갈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 저희 라디오 전망대 지난 월요일에 오늘의 인터뷰 시간에 롯데케미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하청 노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분께서 3일 뒤면 잘립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오늘이 그분의 마지막 출근길이었거든요. 동행하셨다고요? 네, 제가 마지막 출근길을 동행했습니다. 일단 그분은 한 곳에서 16년 동안 근무하셨던 그러셨죠. 분이거든요. 예. 저도 아직 한 군데에서 그 정도로 오래 일하지는 않았어요. 네. 16년 근무한 곳에서의 마지막 출근길, 뭐 가족들의 출근 전 인사, 그리고 동료들과의 인사, 그리고 손에 익었던 업무 모든 게 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집 앞에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표정은 굉장히 담담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내분이 어떤 말을 해주셨냐 물어보니까 주변 그 동료들과 마무리 인사 잘 하고 오라고 했다고 했었어요. 네, 출근을 바로 하실 줄 알았는데 공장 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좀 먼저 하셨습니다. 이분이 주변 동료들과 좀 잘 지냈던 터인지 공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동료분들이 창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물론 해고를 당한 억울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지만 동료들과 인사할 때는 굉장히 표정은 밝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분은 이제 사원증을 챙겨서 들어갔습니다. 롯데케미칼 정문 앞에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집회는 이어지고 있고요. 노동자분들은 이제 크게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원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케미칼이 이번에 공정을 중단한 건 이스톤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부터인데요. 해당 출하 업무 담당 노동자들이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랐고 이렇게 실제로 계약 해지까지 당했잖아요. 그 7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7명 중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일부는 전환 배치가 됐고 일부가 계약 해지가 됐는데요. 그래요. 네, 이제 그분 중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동행 출근을 취재하셨던, 했던 그분이시고요. 예. 네, 일단 그분들은 복직을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당 업무가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고는 하나 예. 이 롯데케미칼 특화 사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공정 중단에 따라 받은 피해인 만큼 이 해고에 대해서 회사가 좀 책임을 져라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회사라고 하면 원청 롯데케미칼 그렇죠. 예. 거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계약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계약할 때 원래 회사, 그러니까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의 계약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롯데케미칼은 율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일부 업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 경쟁에 뛰어들고 그래서 전체 임금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최저 입찰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회사 측은 이걸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들과 관행적으로 이제 수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렇게 해오던 방식을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업체를 뽑을 때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유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입찰을 하려고. 예. 근데 그럴 때 당연히 뭐 가장 단가를 낮춰 부르는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면은 음. 당연히 그 임금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노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그런 이름이 또 붙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주장에 대한 롯데케미칼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롯데케미칼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노동자 해고 사태도 법리적으로는 하청업체 안에서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원청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어요. 하지만 한 공정이 멈춰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고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네, 이 질문에는 이 이스톤 업무가 10년 넘게 이 회사에게는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그래요. 적자였다고 합니다. 어. 이 회사 입장에선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 때문에 이스톤 업무를 중단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해고 예고 노동자들과 따로 만나서 전환 배치도 이야기할 만큼 회유했는데 이 노동자들과 조율이 잘 안 됐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롯데케미칼은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울산 물어보니까 그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이 대규모 감산을 했었는데 작년 예. 말에 예. 이 인력이 지금 대거 여수와 대산으로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의원 면직이 하루에 40명 정도 날 정도로 내부 인력 감축은 현실화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내에서도요. 네, 롯데케미칼 그 원청업체 내부에서도 현재 대규모 전환 배치를 하면서 사실 잉여 노동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희망퇴직, 정리해고 순으로 자구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공정을 멈춘 거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피해가 나긴 했지만 법리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그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오늘의 인터뷰에서 만난 노동자분께서는 이스톤 업무 내가 하던 것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하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당사자여서 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소송과는 좀 별개로 산단 대기업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쉬운 해고를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먼저 회사 측이 이 근로자 지휘하기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이 자회사 전환 배치를 권유했다는 거, 예. 요거는 사실은 맞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노동자가 말하는 취하하지 않아서 날 보복으로 자른 것 같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회사 측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 세부적인 처우 부분에 대해 조율이 안 돼서 협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 법적 검토는 사실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회사가 공정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쉬운 실직도 없었을 테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위기가 실직을 불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업의 위기는 뭐 석유화학의 불황에 촉발된 것이잖아요. 결국 큰 석유화학이라는 전체 산업 자체가 휘청이면 이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 예컨대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해고 명단에 오르면서 이렇게 좀 아래에서부터 피해가 점차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문제는 근데 롯데케미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중장기적으로 산단 내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기업들도 크게 상황 다르지 않습니다. 원청 직원들도 당장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가장 일을 많이 할 허리끈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요. 인재들 뭐 인구 유출되면 당연히 지역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도 우려가 되고요. 지역 예.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업 내에서 정말 이 위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자구책도 내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해왔었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예. 사실 많은 기업들이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도 물어봤는데요. 앞으로 대책이 뭐냐, 노동자들 이렇게 해고 당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다? 네,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당장 지금 정부 정책이 안 나오고 하루하루 손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줄일 수 있는 거, 손해 많이 나는 거, 일단 이런 부분 자르면서 생존을 위해서 계속 버틴다고 하는 거죠. 뭐 자구책이라면은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구조조정이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큰 설비 투자액을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계속 일본처럼 우리도 정부가 좀 구조조정을 나서달라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구조조정도 도와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업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담겼죠. 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고용회복 지원금이 내일이죠. 8월 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게 뭔지 또 누가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건지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전남도가 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네. 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석유화학 업종 고용회복 지원 사업이라고 총 52억 8천만 원 규모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기 근로자 새 출발 희망 지원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위기 근로자는 말처럼 이 일용직 근로자분들 예. 그리고 실직했던 근로자분들이 예. 고용회복지원금 150만 원을 받는 건데요. 이게 근로자 2,8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오전 8시부터 이 사업 지원을 받는데 아무래도 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은 재직하는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 이 현재 여수산단 안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예. 만약에 실직했다고 한다면 3월에서 5월부터 월급 평균이 450만 원 이하면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40만 원 정도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게 뭐 고용 불안 해소, 재취업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 두 사업 모두 현장 체감에 중심을 둔 사업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150만 원, 4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 고용 불안이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좀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남도는 그래서 이 사업이랑 별개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여수 지역의 어떤 기업들, 5인 이상 기업들 그리고 연관 기업들의 재직자에게 뭐 건강복지비도 지원한다고 하고 아무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이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이 되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이 조금 더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뭐 주장을 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그리고 정부 차원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본 얘기는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그리고 내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최황지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역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양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광양시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뭐 복날 중복도 지났고 한복 더위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두 분 한 주간이 아니죠. 3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예. 네, 저는 저번에 그러고 난 후로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러고 난 후가 뭐예요? 저번 방송하고 난 후. 예. 지난 3주간이 진짜 네. 더웠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정말 더위 때문에 많은 또 뭐 고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농작물 피해들도 있고 하는 와중에 또 시에서도 열심히 애써주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가장 핫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시는 어느 정도 발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7월 21일부터 지금 신속 지급을 위해서 평일은 물론 주말
야간에도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 현장에서 정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네. 어제 기준으로 한 89.3% 정도 소비 와. 쿠폰이 수령을 됐습니다. 그 10명 중에 거의 9명 그렇죠. 광양 시민분들은 다 받으신 거. 한 13만 네요. 8천 명 정도 음. 신청을 했고 다 그렇군요. 수령됐습니다. 와. 광양시는 이 지류형 상품권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광양시는 2009년도부터 지금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초기 예. 발행 시부터 저희는 이제 카드형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류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류형이 조금 예. 일부 예. 시민들께서 물론 그런 시민들은 없겠지만은 또 현금화해서 또 쓰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제 카드형을 주로 이렇게 좀 권장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광양에서는 지류형은 발급이 안 되고 네네. 관련해서 광양시에서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어떤 민원들이 좀 접수가 됐다고 합니까? 시민들께서는 이제 그거죠. 이제 받아서 대형 마트도 사용하고 싶은데 정부 방침이 그게 아니잖아요. 뭐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을 골목 위해서. 상권, 지역 예. 경제 활성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라든지 그런 걸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광양에서 민생 쿠폰을 썼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뭡니까? 이번에 예. 그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환급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예. 저희 이제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광양시에 있는 중마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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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농축산물로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1인당 2만 원 한도거든요. 예. 그래서 3만 4천 원 이상 구입 시 만 원 환급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6만 7천 원 이상 구입 시 2만 원 환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소비 쿠폰으로 그러니까 6만 7천 원을 썼을 때 네네네. 정부에서 받은 그 쿠폰 썼을 때 네네. 온누리 2만 원 상품권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네, 온누리 상품권으로 2만 원을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온누리 상품권은 다시 다음에 쇼핑할 때 또 쓸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환급 그 비율이 상당히 좀 큽니다. 파격적이에요. 네, 최대 30%인데 예. 3만 4천 원 미만은 환급이 안 되고요. 음. 3만 4천 원 이상 쓰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저희가 2주 정도 지금 됐거든요. 소비 쿠폰 배부한 지가 예. 2주 정도 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8월 4일부터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8월 9일 토요일까지 예. 이 기간 동안에 중마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 그 영수증을 다 이제 모으셔가지고 예. 환급 부스에 제출을 하시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중마시장 내에 환급 부스가 설치가 네. 되고 운영되는 거예요? 네네. 환급 부스가 24시간 되는 건 아니고요.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그 시간 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셔가지고 환급 받으시면 되는데 예산이 좀 예.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소진이 되면은 환급을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안에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지만 예산 소진 시 미리 마감될 수 예, 있다는 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그 광양 저희 소비 쿠폰 쓰러 중마시장에 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많이 오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예산이 좀 풍족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우리 이제 어린이들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워킹맘이시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아이들과 방학 동안 시간 네. 좀 어떻게 좀 쓰려고 노력 중이세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밖으로 돌리자.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돌리자. 네, 돌려야죠. 네,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영화가 개봉들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영화관 나들이 하셨구나. 네, 영화 보고 그다음에 저희 그 광양의 LF 스퀘어몰에 가면은 예.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닥 분수가 있어요. 무료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닥 분수에서 물놀이를 좀 즐기고 예.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오후에는 저희 그 4대 계곡 있는
본강이 성불계곡이라고 예. 해가지고 하루 종일 오. 빡빡하게 돌렸습니다. 거의 이거 네. 광양 홍보팀이 이제 어머니여서 할 수 있는 네네. 그 광양의 핫스팟들을 네네 다 돌았습니다. 돌고 네. 아주 완벽하게 네. 광양의 여름을 잘 즐기셨습니다. 근데 반가운 소식이 또 있다고요? 아, 여름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은 손춘화 팀장님이 전달을 해주신 예.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어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더위를 식히기 위한 가성비 해결책. 네. 예, 해수욕장이나 계곡을 못 가시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예.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예. 걱정을 광양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뭐죠? 네. 저희 광양시에서는 이게 소의 어린이 물놀이터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장소는 예. 작년에 이제 오픈해서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예.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아, 여기가 작년에 네네. 오픈했어요?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신상이네요. 신상이죠. 예. 따끈따끈했어요. 예. 예. 이제 위치는 이제 본강 면사무소 가는 길에 위치해 있고요. 예. 이용 기간은 지금 8월 17일까지 지금 오픈했습니다. 예. 8월 17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음. 시간은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 그때가 제일 덥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용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물놀이터이기 때문에 예. 만 2세에서 13세 미만, 이제 6세 이하는 반드시 이제 부모님이 당연히 이렇게 동반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휴게 시간은 별도로 이제 1시부터 2시까지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0시부터 그렇죠. 5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1시간을 쉬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용 중요한 게 좀 가격이죠. 가성비라고 했는데. 네네네. 2,000원. 2,000원 저희 1인당? 광양 시민은 무료. 아. 저희 광양 시민은 무료고요. 예. 이제 타 지역 죄송합니다. 타 지역은 조금 여수에서 광양 놀러 갔습니다. 예를 2,000원. 들어서 2,000원 내야 됩니까? 2,000원. 예. 그리고 청소년과 우리 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분들은 저렴합니다. 그냥 많이 안 받을게요. 4,000원. 근데 이거 네, 네, 네. 어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혼자서 놀면 위험하니까 부모가 같이 들어가야죠.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용 대상이 13세 미만이긴 한데 네. 청소년이나 어른 성인이 보호자 그 자격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럼요. 4,000원을 네, 네. 추가로 네, 지불해야 하고 이것 네. 또한 광양 시민은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무료. 광양 시민은 무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사람 몰릴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지금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 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적으로는 엄청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2,000원, 4,000원 내고. 수용 인원이 400명. 하루에? 네, 하루에. 음. 매일 400명인 거죠. 예, 예. 400명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어디서 합니까? 이용 방법은 이제 저희 광양 시민들은 지금 마이 광양 앱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방송 듣고 바로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이 광양. 네, 마이 광양 앱으로 예약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안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착순. 현장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예약이 편리하시죠. 예약하면 마음 편하죠. 거기까지 그렇죠, 갔는데 그렇죠. 또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였고 네, 한 군데 네. 더 있다고요? 이제 두 번째 장소는 이제 올해 너무 덥잖아요. 갈수록 진짜 더워요, 진짜 올해. 이상 기온 때문에 진짜 예. 정말 그래서 이제 물놀이터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선보이는 곳이 마동 근린 공원 꿈빛 놀이터. 이제 이 놀이터는 지금 이제 광양시청에서 가까운 중마동 소재에 위치해 있어서 예. 접근성이 매우 좋죠. 주변에 이제 아파트도 많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차로 이동 안 해도 되고 뭐 걸어서 정말 와도 도심 되기 속에 때문에. 있는 물놀이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은 지금 이제 8월 다음 달부터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다음 달 맞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이자 내일부터. 그렇죠. 제가 제가 7월의 마지막 제가 좀 날이어서. 잘못 말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잘 다음 말씀하셨어요. 달. 예. 내일이 다음 달입니다. 내일 8월 1일부터 24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예. 제가 이제 서두에 우리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용 대상, 이용 시간, 이용 방법, 휴게 시간은 똑같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준비물은 아무래도 이제 물놀이터이기 때문에 알아서 본인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영복. 그런 그렇죠, 복장은 그렇죠. 챙겨와야 된다는 거죠. 예. 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수영모나
그다음에 수영복도 좋죠. 그다음에 아쿠아 신발 혹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쿠아 신발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야외다 보니까 그럼요. 아이들 그 네. 물에서 나오면 또 추울 수 있어요. 수건 같은 것들도 그렇죠. 챙겨오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꿈빛 물놀이터는 조금 작습니다. 한 3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예. 이제 너무 또 한꺼번에 많이 밀리면은 또 수용이 있는 초과 시에는 또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는데 이제 뭐 간식 같은 것도 반입 가능합니까? 거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되고요. 뭐 바베큐 뭐 그런 거 아이고. 그런 거 절대 예, 안 예. 돼요. 그리고 절대 안 되고요. 일단은 뭐 간단한 음료, 뭐 과일, 뭐 이제 김밥은 조금 상하기 쉬우니까 그래. 아무래도 조금 뭐냐 스낵 정도, 예, 그런 거는 당연히 집에서 많이 준비해 가능하고요.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원한 물놀이터 소식들 좀 들어봤습니다.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그리고 내일부터 오픈하는 마동 근린공원 꿈빛 놀이터 두 군데 올 여름 광양 시민분들 이곳에서 좀 시원하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대박 공모전 소식입니다. 요즘 뭐 MZ세대라면 저도 그렇고 뭐 짧은 쇼츠 형태가 아니면 사실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상을. 특히 맞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일상 영상도 요즘에는 쇼츠 형태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 1분짜리 브이로그 만들고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공모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예. 이번에 온앤오프 브이로그 시즌 2 공모전을 실시를 하거든요. 이름이 온앤오프 네. 브이로그 시즌 2예요. 네,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름 그대로 온앤오프라는 게 온은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상, 그다음에 오프는 시민들의 휴식 시간을 순간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의 자신만의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는 모습을 그려주신 영상을 만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상금은 총 2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등 하면은 네. 그거 한 편 제작해서 네, 1등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받아갈 네. 수 있다는 거. 네네. 와, 해볼 법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광양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들의 일상, 온, 네. 그리고 휴식, 오프, 네, 이거를 맞습니다. 둘 다 한 영상에 네. 담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담아서 브이로그를 만들어 봐라라는 네. 건데 아무래도 광양시에서 하는 공모전인 만큼 광양의 그 곳곳의 매력들이 좀 잘 담기면 유리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예. 단순히 그냥 시민들의 일상이라기보다 예. 일상은 일상이지만 예. 광양의 어떤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그런 거를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잘 노출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뭐 직장이 광양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 여러 군데가 있으면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거나 예.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문서 작성한다든지 음. 그런 모습을 찍어주시고 열심히 예. 하는 모습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뭐 광양에 이제 관광지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에 가면은 이순신 대교가 보이는 데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오프하는 그 오프를 씬에서 네. 아하 오프한 데서 저희 광양에 있는 뭐 전남 도립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광양에 이제 관광지나 장소가 나올 수 있게끔.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통통 튀거나 좀 재미가 있으면 조금 네. 더 유리하겠죠.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참여 방법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고 기간이 이것도 다음 달 내일부터 예. 내일부터 9월 5일까지인데요. 예. 9월 5일까지 접수가요? 아니요, 공고 기간입니다. 공고만? 우선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고 예.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하신 후에 예. 그다음에 제출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보통 일주일 드리는데 예. 여름휴가로 어디 놀러 가셨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한 좀 더 길게 드렸거든요. 예. 길게 드리고 그다음에 신청 대상은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광양에서 생활하는 누구나입니다. 그리고 출품 규격은요? 출품 규격이 저희가 그 최소 아까 말한 대로 1분에서 네. 3분 이내 영상. 3분 넘으면 안 되고요. 네, 영상이 너무 기니까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아까 대상 중에 그 광양에 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 광양 시민으로 한정 짓자니 저희 예. 광양시가 또 큰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광양에서 직장에 뭐 포스코라든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꽤 많으시고 하지만 살기는 옆에 인근의 여수라든지 순천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반드시 광양에 이제 주민등록상 광양 시민이 아니라 광양을 생활권으로 두고 계시는 분. 그래서 영상이 광양이 녹아서 나오면 되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자세한 사항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네네. 들어가시면 확인할 네. 수 있다는 점 좀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는 또 3주 후에 그때 되면 좀 더위가 좀 가셨겠죠. 말복 네. 지나나요 그때쯤이면? 그럼요. 쳐서도 아, 지납니다. 그러면, 예, 그럼요. 쳐서 매직을 좀 네, 기대를 해보면서 8월에 뵙겠습니다. 네. 손춘아 김세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얼쑤. 아이 진호 요원 밥 먹었는가? 아이고 동네 복지센터 온게 아이고 그래도 시원하고 좋네. 안다니 여사님 오셨어요? 에이, 근데 저 요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뭐 FBI, 국정원 뭐 이런 정보 요원처럼 들려요. 부슈. 아이고 그 사회복지 정보를 담당하는 요원은 맞지 안 건가? 아이고 그렇긴 하죠. 아이 근데 어째 복지센터가 딴 때보다 유난히 좀 조용한 것 같다. 그 얼마 전에 저 아래 은행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소리 없이 조용조용히 이야기해서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라는 센터장님 전달 사항이 있었어요. 그 황씨 사건. 맞아요. 그 은행 직원이 현금 찾아가신 분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게 말이네. 아니 그 옆 창구에서 하는 야그를 요 두 귀를 쫑긋 세워갖고 들으면서 저 고객 양반이 돈을 3억이나 찾는구나 하고 집 주소를 크게 불러준께 집은 어디 사는구나 요것을 기억해갖고 그 집을 털어버렸다는 거 아니여. 그 직원 황 씨가 강도로 돌변했다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강도 짓거리를 해야 쓰겄다 하고 요것저것 좀 많이도 사고 계획도 짰다더만. 근데 더 무서운 것이 그 새벽에 집을 털고 나서 또 회사를 가갖고는 암시랑도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대박. 간도 커요. 아니 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렸어. 안 잡힐 줄 알았을까? 그 등잔 밑이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오래 일했던 곳이라고 내가 범인인 건 상상도 못하겠지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대상을 물색했었나? 아이고야 무섭다. 그래도 CCTV에 잡혔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그래도 그 동네 친구들도 다 그러대. 우리 정보를 은행이 다 갖고 있는 건디 이거 무서워서 은행 가갖고 돈을 찾겠냐 이거요. 아니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모바일 앱에 들어가갖고는 잘 못해. 그쵸. 네, 근데 그냥 은행 가갖고 직접 은행 직원하고 앉아갖고 상담도 하고 어머니 집 주소 이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 그거 맞네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런단 말이요. 근데 저는 그 다 고객 정보잖아요. 근데 그게 옆에서 대기하다 보면 다 들리거든요. 좀 싫더라고요. 왜 병원에서도 그 신상 정보 다 들리게 물어보잖아요. 휴대폰 번호도 불러서 확인하는데 괜히 뭔가 범죄에 악용될까봐 걱정도 되고 무서워요. 우리는 그 노안이 와갖고 뭐 글씨를 쓰라고 해도 잘 안 보인단 말이요. 아이고 우리 오빠는 그 인자 가는 길도 먹어버렸어. 그래갖고 그리 보청기를 끼라고 해도 귀찮다고 하도 아는데 나가 뭐 욕하기는 좋지만서도 아무튼 그 은행을 가든 병원을 가든 어쩔 수 없이 그리 되긴 한데 은행 직원이 창고에 안 가갖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제 은행도 못 가겠네. 어이없는 일이죠 진짜. 욕심이 그리 많으면 못 써. 나 거 아니면 쳐다도 보들 말아야 돼. 그 복지센터에서도 황씨 그 은행 사건 땜시 요라고 몸을 사리고 있는 거구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센터장님이 전국 보안 우수 복지기관 표창 노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안다니 여사님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오늘 저도 처음 입 연 기분이에요. 보안도 필요하고 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인데 앞으로 어찌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가 좋을까? 뭐 AI 접수 키오스크? 뭐 이런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얼굴 인식하고 지문 인증으로 접수까지 다 싹 완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대신에 표정과 감정을 분석하는 건데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오시면은 분노형 복지로 안내되고 울상이시면은 위로형 상담으로 넘어가게 되는 뭔가 기발하지 않아요? 미래에 뭔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뭐 그 남의 끼로 요 기본 표정이 성질이 나갖고 있는 사람은 항시 분노용 상담만 받으라는 거요. 아니 분노를 줄이시면 되죠. 주름도 좀 펴시고. 아이고 어떻게 줄여? 열불나질이 하루에도 이 한 트럭씩 뉴스에 나오대. 아이 맞긴 한데 그래도 분노를 줄이시면 돼요. 오래 사셔야죠. 아이고 쓸 줄도 말할 줄도 모르는 어르신들 어떻게 상담받으라고. 이 정보 취급을 허술하게 하고 보안의 기본 원칙을 안 지키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응? 지나치게 정보 보호한다고 사람을 조용하게 침묵하게 맹글면 그것도 보호요? 아니요, 단절이요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시스템적으로 보안도 정말 중요한데 직업 윤리 의식을 좀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네. 아 그래야 그 황 씨 같은 은행원처럼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AI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이 좀 사람답게 자기 일에 좀 책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이고 저 진호요. 또 조용. 아이고 또 달린다. 보안은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듣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안 듣게 만드는 거요. 개인 정보 안 들어간 것들이 요즘에는 없잖아. 관리는 컴퓨터가 한다고 해도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는 신뢰가요 기본이 되었어. 아 그럼요. 아 맞다. 그런데 응. 안 다녀서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 아 그 이번에 어르신 여름나기 키트가 나와서 집으로 배달된다고 하던데. 나는 그 문수동 그 MBC 옆에 문수동. 가만요 요 봐라요. 아이 진호 요원 나의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물어보네. 항시 조심해야써. 일로 와. 조용한 상담실로 조용히 따라와 버려. 얼른 와. 아 근데 MBC에서 하신다고요? 저 MBC 그 지하에 저 우리 고양이하고 같이 살아. 가끔씩 물도 새고 그래. 아 가시죠. 라디오 전망대가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8월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